최근 몇 년간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하이엔드 스포츠 시계들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로라 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10여 년 전만 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스포츠 시계 시장을 놓고 그야말로 대격전을 벌이는 중인데요. 이 하이엔드 스포츠 시계의 전장에 피아제가 불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피아제는 이 장르의 첫 번째 전성기였던 80년대에 이미 폴로라는 전설적인 시계로 족적을 남겼었습니다. 2016년에 피아제는 폴로를 부활시키면서 출사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보다도 이번에 선보인 폴로 스켈레톤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계야말로 피아제의 장기를 한껏 발휘한 보다 피아제다운 스포츠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피아제는 시계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장인의 브랜드입니다. 이 같은 칭호를 가진 몇 안 되는 브랜드들 가운데에서도 피아제는 특히 얇은 기계식 무브먼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그 얇은 무브먼트의 표피를 정교하게 벗겨내는 데 있어서 현존하는 시계 회사들 중 가장 탁월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아제를 대표하는 스포츠 시계 폴로에다가 이 회사가 자랑하는 얇은 풀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장착한다면 어떨까요? 다소 투박하고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이 강한 이른바 제럴드 젠타 스타일이라고 요약되는 스포츠 시계들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스포츠 시계가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1979년에 처음 등장했던 피아제의 원조 폴로 시계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폴로는 그때조차도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장착했다는 사실 정도를 뺀다면은 당대에 유행하던 젠타 스타일의 스포츠 시계들과는 확연히 다른 시계였습니다. 2021년의 폴로 스켈레톤 역시 피아제 스타일이라고 부를 만한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께가 2.4mm밖에 안 되는 얇고 정교한 무브먼트를 스포츠 시계의 틀 위에서 감상하게 해주는 회사는 시중에 없으니까요. 얇은 것이 왜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시계 폴로 스켈레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제가 보석 브랜드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이 회사가 엄청난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계 회사 피아제의 기원은 무려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아제의 고향인 스위스의 라코토페는 겨울에 폭설이 오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될 정도로 쥐라 산맥의 아주 깊은 산골에 위치한 마을이었는데요. 이곳의 주민들은 겨울에 폭설이 오면 조용히 집에 앉아서 시계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부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 중에서도 1874년부터 가족 공방을 운영하던 조르주 에두아르 피아제라는 인물이 유난히 탁월한 손재주와 창의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피아제의 성실한 아들과 손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면서 피아제 공방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공방은 1943년에 피아제라는 브랜드로 공식적으로 등록되면서 우리가 아는 하이엔드 시계 회사로서의 횡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피아제는 기계식 무브먼트를 얇게 만들어내는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회사였습니다. 이미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던 다른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얇은 드레스 시계를 만들 때는 피아제로부터 에보슈를 사들이는 게 한동안은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피아제에게 두께란 단순히 심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브먼트를 설계하는 관점이자 기계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피아제는 20세기 중반부터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무브먼트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기록을 지금도 꾸준히 갱신하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1956년에 이미 두께가 2mm밖에 되지 않는 9P라는 무브먼트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수동 무브먼트 신기록을 세웠고
4년 뒤인 1960년에는 두께가 2.3mm밖에 안 되는 12P 무브먼트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무브먼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피아제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얇은 울트라 틴 무브먼트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지만은 피아제가 자랑하는 얇은 무브먼트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 제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케이스와 유리의 두께까지 다 합쳐서 3.65mm밖에 되지 않는 시계 알티플라노 900P를 선보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수동시계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두께가 4.3mm밖에 되지 않는 오토매틱 시계 알티플라노 910P를 선보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시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2020년에는 총 두께 2mm의 수동시계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컨셉이라는 모델을 선보이면서 경이로운 기록 갱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이적으로 얇은 드레스 시계 라인업인 알티플라노 컬렉션도 물론 유명하지만은 피아제가 만든 시계들 중 가장 아이코닉한 지위를 누렸던 시계는 아마도 79년에 등장해서 80년대를 풍미했던 스포츠 시계 폴로일 겁니다. 폴로는 1979년 그저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브레이슬릿으로서의 시계를 만들어내겠다는 피아제의 4대 경영자 이브 피아제의 구상에 따라 만들어진 혁신적인 시계였습니다. 서두에서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하이엔드 스포츠 시계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시계의 시조라고 할 만한 폴로를 만들었던 피아제가 하이엔드 스포츠 시계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바보 같은 일일 겁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2016년에 피아제는 폴로를 부활시켰습니다. 요즘 하이엔드 스포츠 시계의 대세를 따라가는 듯 하면서도 때로는 모나게, 때로는 둥글게, 다이얼과 베젤, 케이스의 형태를 각각 다르게 변주해서 피아제만의 쉐입인 쉐입 모티프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피아제의 명성답게 두께도 비교적 얇게 빚어냈고요. 그래서 직선적이고 투박한 경쟁사들의 스포츠 시계들과 비교할 때 부활한 폴로에는 보다 드레시하고 섬세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워낙에 트렌디한 디자인을 가진 데다가 1000만원대 중반이라는 피아제 시계치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부활한 폴로는 나오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피아제 정도의 회사가 우리도 잘 팔리는 스포츠 시계 하나가 생겼다는 사실 정도에 만족할 리는 없을 겁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스포츠 시계이니만큼 피아제 특유의 정체성을 더 잘 담아내기 위한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올해 피아제는 폴로의 틀에다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피아제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더해서 5년 전보다 훨씬 더 멋진 시계를 내놓았습니다. 피아제가 자랑하는 두 가지 풀 스켈레톤과 울트라 틴 무브먼트를 폴로에다 도입한 건데요. 제가 이 시계를 직접 통해서 보니까 피아제가 풀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경이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로만 스켈레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지간한 구성 요소는 다 노출시키는 진정한 풀 스켈레톤 무브먼트라는 점에서 경이적이고요. 이렇게 얇은 무브먼트에 브릿지와 플레이트를 어지간히 다 덜어내고도 시계가 구조적으로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게 두 번째로 경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시계의 엔진 역할을 하는 1200S1 무브먼트는 시중에 있는 풀 스켈레톤 오토매틱 무브먼트 중에서도 가장 얇은 수준인 2.4mm의 두께를 자랑합니다. 시계 전체의 두께를 다 합쳐도 6.5mm로 전작 폴로에 비해서 30%가 줄어들었습니다. 피아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피아제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무브먼트의 브릿지에다가 브랜드의 시그니처 색상인 푸른색의 PVD 처리까지 더했습니다. 무브먼트를 그냥 까서 노출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회사마다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만드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 정말로 재밌는 부분인데요. 피아제는 무브먼트를 장식할 때 공장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기계적이고 투박한 분위기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바로크풍의 화려한 꽃무늬 장식이나 요란한 동물 문양을 새기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아제는 되도록이면 넓은 평면이나 직선 같은 거는 피하고 가늘고 섬세한 곡선으로만 브릿지를 남긴 다음에 브릿지의 앵글라주처럼 되게 빛의 방향에 따라서 미묘하게 반응하는 은은한 피니쉬를 즐겨서 구사를 합니다. 스켈레톤 시계를 관찰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계에서 피아제만의 미학이 잘 느껴져서 특히 재밌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켈레톤 시계를 그저 우아하다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시는데 피아제의 우아함은 의고적이고
장식적인 쪽보다는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쪽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래 들어서 가장 피아제다운 스포츠 시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계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부터 10까지 디테일에 아주 많은 생각을 기울여서 만든 시계입니다.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시계의 리테일가는 3,700만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로 스켈레톤의 케이스 직경은 42mm이고요. 베젤의 직경은 그것보다 살짝 작은 40.5mm입니다. 케이스의 직경에 비해서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상당히 컴팩트한 46.6mm입니다. 두께는 전작 폴로에 비해서 3mm나 얇아진 6.5mm입니다. 두께를 크게 줄이면서 방수 성능이 30m로 줄어든 건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3,700만원대의 시계를 정말로 스포츠 시계로 물에 담궈가면서 쓰는 분은 많이 없을 테니까 피아제 측에서는 두께를 줄이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무게도 브레이슬릿을 포함해 125.7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마 길이를 줄이면 더 가벼워지겠죠.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폭은 21mm입니다. 기본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1mm로 시작해서 20mm로 거의 좁아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체가 가능한 엘리게이터 가죽줄의 너비는 21mm로 시작해서 19mm로 1mm 정도 더 좁아집니다. 15.2cm 손목둘레에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 시계는 무브먼트가 훤히 보이는 스켈레톤 시계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케이스 사이즈는 키운 대신에 러그 투 러그는 컴팩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는 손목에도 넘치는 느낌이 없고 수치보다 작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시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는 손목에 친화적입니다. 게다가 두께도 얇고 가벼우니까 여성분들이나 손목이 가는 남자분들께도 충분히 추천이 가능한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17.8cm 손목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착용해본 42mm 사이즈의 시계 중에서 제일 편한 시계라고 생각이 될 만큼 손목에 착 달라붙는 좋은 착용감을 주는 시계입니다. 스포츠 시계로 나왔지만은 피아제의 우아한 디자인 특징상 남자분들은 드레스 시계로서의 활용도도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폴로 스켈레톤의 케이스는 굵직하면서도 섬세하고 남성적이면서도 우아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우선 베젤만 봤을 때는 쿠션 케이스인 듯 하다가도 러그로 갈수록 좀 더 슬림한 라인을 보여주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굵직하게 생긴 베젤은 원형인데 다이얼 오프닝은 뇌 기퉁이가 살짝 각이져 있어서 모든 요소들의 피아제다운 의외성이 하나씩은 섞여 있습니다. 케이스에 브러쉬와 폴리시 피니쉬를 교차로 적용해서 윤곽을 입체감 있게 살리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베젤의 정면에는 스포츠 시계다운 인더스트리얼 사틴 브러쉬를 적용을 하고요. 모서리에는 폴리시를 한 반면에 베젤과 러그 사이에는 한 번 더 인더스트리얼 사틴 브러쉬를 적용을 했습니다. 러그의 정면에는 거울같이 깨끗하게 폴리시를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측면의 아래 위에는 선명한 폴리시 라인을 넣은 반면에 가운데에는 수평 방향의 선명한 사틴 브러쉬를 넣었네요. H자 형태의 브레이슬릿도 브러쉬와 폴리시를 교차시켰습니다. H자 부분은 깨끗하게 폴리시를 해놓고 가운데 사각형 조각들은 다 수평 방향의 사틴 브러쉬를 했습니다. 전면 시계 유리뿐만 아니라 케이스백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무반사 처리가 된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을 했습니다. 공식 스펙상의 무반사 처리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은 촬영할 때 시계 유리에 비치는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걸 봐서는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무반사 처리가 두텁게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얼이 대부분의 각도에서 아주 투명하고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 시계에서 무엇보다 감탄을 자아내는 부분은 시계율이 아래로 보이는 스켈레톤 무브먼트일 겁니다. 기어 트레인에서부터 메인 배럴에 이르기까지 무브먼트를 정말 깨끗하게 드러냈습니다. 무브먼트와 함께 같이 드러나는 것은 피아제의 탁월한 시계 제작 기계일 겁니다.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189개의 부품이 서로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2.4mm의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시계를 정상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을 텐데요. 나사나 톱니 같은 부품 하나하나도 얇고 작아야 하겠지만은 부품들 사이에 약간의 단차도 없어야 할 겁니다. 무브먼트를 극단적으로 얇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무브먼트에서는 겹쳐서 배치되었던 것들이 여기서는 1차원의 평면에 함께 배치가 됐습니다. 가령 로터는 무브먼트 전체를 덮지 않게 축소되어서 9시 방향에 배치가 됐고요.
밸런스 휠도 무브먼트 전체 크기에 비해서 다소 작게 만들어져서 6시 방향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걸 다 제한된 공간에 구겨 넣다 보니까 메인 스프링을 넣는 태엽통은 12시에서 다소 벗어나서 11시와 12시 사이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많은 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평면 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 아마 이 무브먼트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혁신과 특허가 있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무브먼트의 구성 요소를 일별하고 나서 놀라게 되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무브먼트가 구획을 나눠 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잘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피아제에서 무브먼트에 불필요한 PP를 아주 잘 발라냈기 때문일 거고요. 이렇게 내용물을 다 드러낸 것 같은데도 무브먼트를 구동하는 데 핵심이 되는 축과 틀은 남아있는 거겠죠? 기계식 무브먼트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재구축한 걸 보고 있으면은 현대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브릿지에 들어간 진한 파란색의 PVD 코팅이 은색으로 된 무브먼트의 다른 부품들과 확실한 대비를 이루어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무브먼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시계를 보고 있으면은 무브먼트가 몇 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크로 렌즈를 활용해서 부품 하나하나를 당겨서 촬영해 볼 때 작고 얇은 부품 하나하나가 다 섬세하게 피니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톱니바퀴 하나하나도 샌드 블라스트나 브러쉬 피니시가 되어 있고 푸른색의 브릿지에도 방사형의 브러쉬 피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브릿지의 가장자리에는 45도 각도의 앵글라주 작업이 되어 있어서 윤곽이 더욱 돋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 소재의 마이크로 로터에도 선버스트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고 피아제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 스켈레톤 무브먼트 안에 다양한 색상과 피니시의 대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은 아주 얇은 무브먼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엄청나게 입체감이 있고 깊이감이 있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블루 PVD 처리가 된 브릿지에 적용된 방사형의 브러쉬가 나름대로 선버스트 효과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풀 스켈레톤 시계이지만은 얼핏 선버스트 블루 다이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루 PVD 브릿지 덕에 은색으로 된 인덱스나 시분침이 비교적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시계인 것 치고는 가독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덱스와 시분침도 나름대로 각과 입체감을 부여를 했는데요. 무브먼트가 장식된 것에 비하면 차라리 평범해 보입니다. 무브먼트의 부품들은 다 손으로 장식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무브먼트를 이렇게 장식하려면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케이스백은 나사를 통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터가 무브먼트 전체를 가리지 않는 마이크로 로터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보이는 무브먼트 뒷면의 모습도 앞면과 거의 똑같습니다. 뒷면에서는 나사들의 앞부분이 노출된다는 거랑 로터의 피아제의 문양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 정도가 앞면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시계에 채택된 1200S1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진동수는 시간당 21,600회이고 파워 리저브는 44시간입니다. 무브먼트가 매우 얇아서 그런지 수동 감기를 할 때 용두를 돌려보면 따다다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맨손에 스프링과 톱니의 탄력과 마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거라서 아주 매력적이고요. 날짜 기능이 없어서 용두를 뽑으면 바로 시간 조정 기능으로 넘어가고요. 초침이 없는 무브먼트라 그런지 해킹 기능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시간 조정 상태에서도 무브먼트가 멈추지 않고 밸런스 휠이 계속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얇고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가볍고 유연해서 좋은 착용감을 줍니다. 유연하기는 해도 좌우로는 흔들림이 없고 위아래로 틈이 없어서 팔에 털이 끼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긴 조각과 작은 조각이 있어서 길이 조정도 섬세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클래스프는 푸시 버튼이 달린 버터플라이 방식이어서 쉽게 여닫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건 홀로 스켈레톤이 요즘에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시계 트렌드를 따르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분리가 불가능한 일체형 브레이슬릿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퀵 릴리즈 바가 달려 있어서 손쉽게 브레이슬릿을 케이스로부터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원하는 이유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디자인이 연속성이 있길 바라기 때문이지 시계줄을 교체하는 게 불가능한 시계를 원하기 때문은 아닐 거잖아요. 이 시계는 브레이슬릿 외에도 보너스로 받은 엘리게이터 가죽줄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악어 가죽 무늬가 들어간 청색 줄이고요. 가죽줄의
벨트에 연결했을 땐 좀 더 드레시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죽줄에도 퀵 릴리즈 바가 들어있어서 손쉽게 탈착하실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시계를 자기 분위기로 연출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의 시간입니다. 폴로 스켈레톤은 정교한 예술 작품 같은 얇은 풀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요즘 유행하는 하이엔드 스포츠 시계들에서 즐기게 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럭셔리 시계 팬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느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피아제의 정체성이 더 잘 담긴 시계라는 점도 반갑지만은 더 차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시계가 된 점이 아주 돋보입니다. 명품 스켈레톤 시계들 중에는 평소에 차고 있기에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시계가 많기도 해서 저는 그동안 스켈레톤 시계라고 하면은 일상과 동떨어진 약간은 튀는 시계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폴로 스켈레톤은 일상 속에서 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도 피아제의 스켈레톤 무브먼트는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디자인 지향이 강한 편이기도 했지만은 폴로 스켈레톤은 거기에 스포츠 시계의 틀이 더해지면서 좀 더 실용적인 분위기가 강화가 됐습니다. 얇아진 무브먼트는 스포츠 시계의 틀 위에서도 편안한 착용감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아함, 실용성, 그리고 편안함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시계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